자, 오늘 주제, 제목에 보면은 제가 컬렉티브 서킷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컬렉티브 서킷이라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술 먹고 올렸던 그 주제입니다. 자, 컬렉티브. 이 컬렉티브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무리예요. 이게 집단. 이 컬렉티브라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컬렉티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 컬렉티브가 만약에 지적을 했다. 누군가한테 지적을 했다. 그거는 제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교정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일체 뭐 사심도 선도 악도 없습니다. 이게 컬렉티브의 이게 묘한 점이에요. 자, 저한테 있는 64, 47 그리고 63, 4, 9-52 이게 저한테 있는 세 개의 컬렉티브 채널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달라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64, 47 그리고 11, 56 그리고 3, 36 30, 41 42, 53 29, 46 33, 13 이렇게 생긴 채널이 있는데 64, 47 채널 얘 채널 이름이 추상화예요. 이게 앱스트랙션. 그래서 이걸 추상회로라고 합니다. 앱스트랙션 서킷이라고 하고 추상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빼고 반대 63, 4, 17, 62, 16, 48, 18, 58, 9, 52, 55, 7, 31 딱 이 두 개가 이렇게 반대로 딱 있죠. 위치가 서로 반대죠. 왼쪽 오른쪽이죠. 이제 얘네들을 이 서킷의 맨 위에 있는 채널 헤드 아즈라인은 63, 4 채널을 논리 채널이라고 해요. 이게 뭐 로직. 그래서 이 파란색 이렇게 내려오는 파란색 이거를 앱스트랙션 서킷 추상회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있는 채널들의 문금이 로직 서킷 논리회로라고 부릅니다. 컬렉티브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컬렉티브 서킷의 특징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표적인 채널 여기 18, 58 채널 있죠. 18, 58 채널. 이 채널의 경우에는 이게 저지먼트라고 해요. 이게 지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반복을 해가지고 이 18번 불만족 그리고 58번 이 불만족에 대해 불만족 안 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아무튼 에너지가 합쳐지니까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적을 참 잘해요. 지적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보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체능 같은 곳에서도 두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전략과 내적 결정권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죠. 그거는 항상 절대적인 거예요. 이 18, 58 채널이 있는 예를 들어 이쪽 기억하셨죠? 자, 프로젝터. 예를 들면 프로젝터가 18, 58 채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초대를 받은 이후에 지적을 해야 하고요. 네, 완벽주의 맞습니다. 자,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저기 뭘 하고 있는 내가 잘 아는 분야네 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 18, 58 채널의 속성이 프로젝티드 채널이에요. 세이클에서 뻗어나가는 게이트 그리고 목에서 감정으로 내려오는 정확히 말하면 목에서 모터로 내려오는 이 매니페스팅 게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로젝티드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내가 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략과 내적 결정권이 필요하고요. 본격적으로 지적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초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 같잖아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멘토와 꼰대의 차이. 멘토는 요청하면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 꼰대는 말 안 했는데 그냥 알려주는 거. 이 차이라고 뭐 누가 그랬죠? 뭐 간단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면 이 사람은 굉장한 저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 채널 말고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16, 48 채널. 이 채널은 이제 장인의 채널이거든요. 7년 동안
열심히 수련해서 이렇게 아트가 되어가는 그런 장인의 채널입니다. 자, 슬슬 떠오르죠? 자, 내가 어디 작업장 가서 이렇게 못질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 딱 알려줍니다. 아, 저분이 여기서 이 공방에서 7년 있는 분이셔. 그러면 딱 가서 물어볼 겁니다. 이땐 아저씨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좀 이게 안 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멘토가 되는 겁니다. 초대네 뭐네 해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만한 비유가 없어요. 멘토란 꼰대. 정말 이만한 비유가 없습니다. 이 1648 같은 경우는 그 비틀즈의 누구 비유를 많이 드는데 폴 맥카트니 맞아요. 다른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네. 자, 반대쪽에 있는 41, 30 채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반복을 싫어하는 채널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 정말 싫어합니다.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내 새로운 걸 왜 찾느냐, 그걸 알려주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해봤더니 좋았어, 해봤더니 재밌었어,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30, 41 채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30, 41 채널이 있으면 이 감정센터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근데 감정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 감정 정의대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섹시합니다. 석시라고 되어 있네.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 41 채널을 가지고 이게 어때 저게 어때, 심지어 그 사람들은 막 동기를 주기도 해요. 36, 35 채널이랑 만약에 41, 30 채널이 두 개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동기를 주고 막 충고를 해줍니다.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한번 해봐,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막 얘기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35, 36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팅 채널이죠. 그렇다 보니까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벅찬 경험을 하고 왔는지 말해주고 싶지만, 쟤한테 충고를 해줘서 너도 이 사람들한테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고 싶겠지만, 이 감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말해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항상 차분한 상태에서, 30, 40일 채널도 마찬가지죠. 이게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초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박수를 받겠죠.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멘토가 됐으니까요. 자, 저한테 있는 이 두 개의 채널 한번 볼까요? 자, 64, 47, 63, 4.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헤드 아즈나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64, 47은 이거는 과거를 보는 채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어떠한 경험들에서 에센스를 뽑아내는 채널이죠. 63, 4, 이 채널은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채널이에요.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의심, 좀 더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정말 오지랖의 끝이 됩니다. 이걸 그냥 사용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에요. 이 헤드 아즈나 목, 정확히 말하면 목은 빼도 되죠. 이 헤드 아즈나는 마인드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인드의 영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헤드 아즈나에 있는 이 컬렉티브 채널들은 더더욱 기다림, 초대, 묶어서 이번 시간에는 멘토를 굉장히 강조하네요. 멘토화가 되는 이때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채널도 있고, 정치인의 채널도 있고, 사람들 간의 리듬과 일정을 맞추는 그런 채널도 있고 막 많습니다. 네,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제가 지금 느낀 걸 설명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좀 와 닿으실 테니까 일단은 제 것만 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컬렉티브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52 채널이 있는데, 제가 카페에 들어가면 비어있던 카페에 사람이 많아져요. 참 재밌는 경험이네요. 9-52 채널 집중이죠. 컨센트레이션, 집중이라는 채널이죠.
그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았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막 팀플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컨센트레이션의 이 오라가 퍼지면 그 주변에 있는 혹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집중의 오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건 그냥 만만한 보통의 오라도 아니에요. 진짜 강력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옆자리에 있는 누가 굉장히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쟤 왜 저렇게 공부를 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오시면 됩니다. 자, 네, 노트북 하고 있으면 노트북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느낍니다. 저한테도 있는 거라서요. 9-52가 있으니 그렇죠. 오래 앉아있는 거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하는 것도 자신이 있습니다. 9-52는 9번이 이제 포커스라고 하죠. 이제 집중하는 힘. 그리고 52번이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52번에 앉아있는 힘과 9번에 집중하는 힘이 합쳐져서 앉아서 집중하는 그런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9-52 채널이 네, 그렇죠. 참 쓸만한 채널입니다. 물론 16-48 채널은 한 우물을 깊게 파고 들어야 하지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짧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것 저것 조금 저것 조금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죠. 이게 물론 이 16-48이 아까 수련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연습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뭘 연습할지 뭘 팔지 생각을 해보는 거는, 결정을 하는 것도 역시 내적 결정권이죠. 네, 이너 소리티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마인드로 인한 거라면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 라인에 따라서 3번 라인이시라면 좀 더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고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한 우물을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7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7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어이 7년을 다 채워야 한다? 글쎄요, 아니요. 한번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막 7년을 기어이 채워야 무언가를 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영어 공부를 7년이 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네, 반응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짧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도라는 것을 7년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력서 넣기의 장인, 단기 알바의 장인. 만약에 2주 동안 하는 단기 알바만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만 7년을 하면 단기 알바의 신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하시던 일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업고 싶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네,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1-56 채널도 있어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관심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채널의 위력도 적지 않죠. 11-56 채널이 있으시면은 호기심이니까 열심히 찾아 헤매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죠, 사람들에게 나누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이야기꾼이 되죠. 이야기에 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한 걸 아즈나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썰 같은 걸 푸는데 달인이 될 수 있겠죠. 52가 미정이고 9가 정이면 명상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 9번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포커스,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52번이 없으니까 앉아서는 못 있는다. 이것저것 엉덩이는 여기저기 와서 저기 이리저리 가 있는데 9번이 있으니 시선은 한 곳에. 명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본인이 앉아있지 못함에 대한 그런 나셀프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뭐라도 해결되겠지. 혹은 자신에게 명상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52번 게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컨디셔닝으로 굉장히 안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큐큐님 질문 하나
더 봤고요. 60도 40초에 생각을 멈추는 노하우 같은 건 없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잠을 자야 멈춥니다. 네. 64, 47은 이렇게 채널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계속 흐르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라이프 포스라고 해요. 생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4, 47, 63, 4, 61, 24 네, 이게 있으면은 생각은 정말 멈추지 않습니다. 네, 잘 때도 생각 큐님 이 헤드 아즈나 사이의 채널 어떤 채널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진짜 저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진짜 생각이 진짜 60도 47 하나만 있으시구나. 저 옛날 생각만 나면 좋아요. 근데 옛날 생각이 보통 그렇게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흑역사 그러지 말걸. 찢어먹은 이불로 산을 쌓아도 모자라죠. 이런 것들 계속 생각이 나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우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잠에 들면은 이 헤드 아즈나는 사라집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헤드 아즈나는 사라져요. 잠을 자면은 저도 아직 사실 잘 믿겨지지 않지만 사라집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제가 쓰는 방법으로는 어차피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차라리 생각 하나를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채널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64, 47하고 9-52 채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기복, 이게 인디비주얼의 오르락내리락이든 감정정의 오르락내리락이든 혹은 헤드 아즈나 정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폭풍이든 간에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라앉히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정리도 이렇게 서랍장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좀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는 건 제 방법이니까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보고 다른 거 해보셔도 되고 그냥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네,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뭐 차례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쭉쭉 얘기를 다 써봅니다. 그냥 막 써봐요. 개연성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쪽수 제한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두꺼운 그냥 그런 공책 같은 데에다가 막 이렇게 대충 막 씁니다. 네, 그렇게 쓰는 것도 이제 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경우에는 수면 영상 있잖아요. 뭐 델타파 이런 거. 네, 그것도 생각보다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도 머릿속을 좀 다시 이렇게 재정리하는데 정렬하는데 도움이 조금 더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제 실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64, 47 있는 분들 불면증 진짜 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헤드 아즈나 이제 위정이라고 머릿속에 평화롭느냐? 당연히 아니죠. 감정정이 그 감정 파도 때 올려드렸던 그 이미지 있잖아요. 미정이한테는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감정했다가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헤드 아즈나도 적지가 않아요. 헤드 아즈나 미정의 그 평화로운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 혹은 트랜짓 같은 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폭풍이 몰아닥치면은 이제 미친 듯이 막 머릿속이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64, 47 채널 있으신 분이 또 일기를 쓰시더라.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나간 흑역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헤드 아즈나 많은 사람들 등에서 두통 너무 심하고 멀미나고 타이레놀 2알 드셨어요. 헤드가 어디였지? 송과치였나? 그리고 아즈나가 제3의 눈이라는 어디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컨디셔닝들이 각각의 게이트나 센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체에 데미지를 가하기도 합니다. 컨디셔닝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아무튼 그 뇌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G센터 같은 경우는 간이고요.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그리고 부갑상선, 그리고 이 이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심장이랑 흉선, 위장,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그런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로 컨디셔닝을 받으면 영향이 가기도 합니다. 두통이 온다는 것도 착각은 아니에요.